이거 약한데? 좋았어요. 우리 청년답게 뜨거워야지. 원래 오늘 춥죠?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나타나면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외부를 차갑게 식히지 않으면은 과열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차갑게 기온을 뚝 낮추십니다. 대신에 여기는 우리의 그 열정과 패기와 자유를 향한 강력한, 그 다음에 뭐죠? 그 강력한 우리의 열정으로 내부는 아주 뜨겁게 달굽시다. 이 난방이 필요 없어요, 사실. 거기다가 내가 또 비까지 쏘니까. 자, PPT 띄워주세요.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다음 페이지. 이걸 보셔야 돼요.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 그러면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 박사는 이 전체주의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전체주의 기원을 밝혀요. 이게 학문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면은 일독해도 좋은데,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저 밑에 스탈린과 히틀러가 같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고 있죠. 20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히틀러라는 존재, 스탈린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허접한 진영 논리를 완전히 깨버리세요. 자유를 위협하는 적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전체주의로 미치면 코수염 달린 히틀러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서 미치면 스탈린이 되는 거예요. 둘은 전쟁을 했지만 원팀이다. 자유를 위협하는 놈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본질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오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 게, 현대 정치에서 자,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으로 권력을 가졌을 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끝을 바라보죠. 임기가 5년이라서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선전선동을 효과적으로 해서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그 인기가 얼마 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틀러가 만약에 연합군에 의해서 제압되지 않았다면, 자, 스탈린은 언제까지 갔어요? 자기도 장기 독재를 했지만 고르바초프가 나와서 구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저 악의 전체주의 체제는 유지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멀리 히틀러나 스탈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당장 북녘 땅에 저 주체 사상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단순한 이데올로기입니까? 종교입니까? 강력한 신정국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전체주의가 가장 강력한 도구로 나타나서 지상을 장악해서 장기 통치할 때 어떤 식이 돼요? 사실상의 신정 통치다, 그 말이에요.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그 메커니즘이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장악해서 그것이 종교화될 때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주사파라든가 각종 악한 세력들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들이 완전한 헤게모니를 갖거나 완전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주체 사상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과 헌정의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경쟁하는, 여러분 자유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숙제 낸 거 아닌데? 존 스튜어트 밀을 생각해야 돼요. 자유론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근대적 자유의 제도와 이념과 사상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이 위대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공권력만 그걸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된 대중이 강력하게 위험하게 우리의 자유를 압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현대 정치에서 누가 힘을 갖느냐, 선전선동 잘하는 자들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온갖 광우병, 거짓말, 거짓선동, 천안함, 또 뭐가 있어요? 사드에서 전자파 나와가지고 참외가 골코 막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것들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지만 5년밖에 못 간다. 지금 위험하다. 그러나 그들의 정권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들의 세력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신해서 또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쓰면서 마이클 윌코크 박사는 신학자죠. 뭘 강조하냐면 저는 이 사람 이론에 동의한단 말이 아니에요. 또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 교수님은 마이클 윌코크의 강해를 지지하십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 이게. 잘 들어라. 내가 저걸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짐승의 표가 6662 백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윌코크는 뭐라고 지적하냐면 잘못된 종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좌편향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편집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로 예수님을 편집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예수보다 위에 있고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윌코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악한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대사회에서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데올로기와 종교가 구분될 수 없는 현대 정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많이 사로잡아서 절대 다수가 선동된 상태에서 그것이 종교화된 정치로 변질되면 전체주의가 완전히 기선을 제압해서 지상을 점령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확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탈레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력한 신정통치.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오늘 온라인으로 접속한 분들, 여기 현장에 와 있는 우리 청년 보수 지성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뭘 각성해야 되냐면 전체주의는 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좌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전체주의가 싹이 어디서 돋아나는지를 보고서 적을 사실적으로 제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정화해서 우리 안에서 웅터나는 전체주의의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광화문에서의 정치 현상 같은 것도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구호들이 굉장히 전체주의적이다. 내가 하는 전체주의는 괜찮고 제가 하는 전체주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식 내로남불이다. 정신을 차려요. 다음 페이지. 자, 이거 보세요. 저 헤어스타일 저하고 비슷한 사람. 미셸 푸코죠.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 하면서 성정치 성혁명, 동성애를 앞세운 성정치 성혁명의 배후 사상으로 지목한 철학자죠. 그래서 대머리는 천재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푸코가 던진 아주 천재적인 정치 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관리 정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병을 잘 통제하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예요. 그걸 푸코는 이미 진단했어요. 이제 현대 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 안에 가면은 인간의 생명을 관리하는 정치가 중심이 되고 그게 결국 근대적 규율 권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의 수많은 좌파들, 구좌파든 신좌파든 모든 좌파들이 푸코에 열광하면서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저기 박원순이가 뭘 해요 지금? 메르스 사태 준 전시 상황 이렇게 던지죠.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음압병동에서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아내가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메르스라는 질병이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반드시 못 잡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의문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생각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시민이면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가? 오히려 좌파들은 푸코를 자기들의 사상적 지주로 세우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정반대에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준전시 상태다. 너희들은 생명관리를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한국의 메르스 사태와 법 그리고 호모사케르. 아간벤과 호모사케를 설명하면 3박 4일. 제 별명이 3박 4일이죠. 오늘 20분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피에라이 조고와 강의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우리의 자유를 외치면서 푸코적인 철학을 가지고 좌파와 싸우는, 좌파는 푸코를 자기들의 사상적 지주로 모시다가 반푸코적인 진짜 왕창 생명관리 정치가 뭔지 보여주는 상태로 간 거예요. 여기서 원인은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생명관리 정치를 열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아는 거죠. 내가 생명관리 정치를 잘해. 그걸 보여줘서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수록 인기를 끌까요? 강력한 통제, 강력한 방역. 그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관계없어요. 그냥 억압하면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잘하네? 그게 이들이 내놓은 K방역이에요. 이제 확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교수를 만나면 속이 뻥 뚫려. 다음 페이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저분이 누구냐? 독일의 석학 울리 백 교수입니다. 위험 사회를 진단하는 엄청난 책을 썼어요.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현대 사회는 위험해요. 배가 침몰하면 더 많이 죽습니다. 나룻배가 침몰하면 몇 명 안 죽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도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칼싸움하면 몇 명 안 죽습니다. 지금 버튼 하나면 대량 살상할 수 있어요. 이게 현대 사회고, 현대 사회는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고 발전하면 반드시 위험 사회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울리백이 진단한 게 뭐예요? 이미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이 사람이 권력의 시니어 노릇을 하기 때문에, 저도 한 사람이 전문가지만 이 전문가가 자기 양심과 이 헌법을 지키는 성숙한 한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어용으로 전락하겠죠. 그런데 두 전문가가 나왔는데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자, 저기서 울리백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예요. 저게 가난한 거, 빈곤은 위계적입니다. 권력도 위계적이에요. 도지사가 더 높아요. 성남시장보다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경에 스모그가 끼면 시진핑이 또 마셔야 됩니다. 물론 집에 가서 좋은 거 먹겠지만 그 얘기 뭐예요?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이때 어떻게 생명관리 정치를 현란하게 잘하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전선동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모 언론사에 강력하게 야당, 그 당시 야당이죠, 비판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테러 방지법 생각해 봅시다. 테러 방지법을 만들면, 자, 테러를 안전하게 막으려면 우리 가방도 더 뒤져야 되고, 공항에서 신체 수색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대신에 안전해지겠죠. 나는 그게 귀찮고 자유가 필요합니다 해서 검역이나 테러리스트를 걸러낼 수 있는 검사를 약화시키면 내가 위험해져요. 맞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줄 수 있다고 선동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자유시민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자유를 선택하면 더 위험해지는 거고, 내가 위험 방지를 원하면 자유를 축소시켜야 되고,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를 성숙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무식하게 모여서 음모론 퍼나를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걸 보세요. 자, 지금 니얼 퍼거슨 교수의 광장과 타워라는 책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저게 뭐냐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집단적 네트워크형 권력 집단을 설명한 책이에요. 역사적인 기원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온통 이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음모론이 판칩니다. 그럼 그러죠. 부르르 떨면서 교수님, 일루미나티 있어요. 누가 없다 그랬어? 내가 저 니얼 퍼거슨이 책이 번역되기 전부터 확인했는데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도 적진에서는 음모론으로 칠 수 있어요. 쟤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립니다. 9.11 테러 이후에 이슬람들이 펼치는 음모론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지? 걔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미국과 시오니즘이 결합한 강력한 음모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슬람 전사들을 모읍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땐 황당하죠. 쟤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누구예요? 쿠퍼, 밀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일루미나티 음모론의 엄청난 음모론자예요.
근데 저분이 총으로 저항하다가, 왜냐하면 연방정부는 이미 일루미나티가 장악했어. 그러니까 나는 저항해야 돼 이러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유의 적과 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지난 미 대선 때도 여러분 제 신간 깨알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딱 나왔어. 따끈따끈하게. 아마 내일부터 교보에 풀릴 텐데 그거 공부 좀 하세요. 거기에 제가 트럼프 관련 소송의 판례를 분석해놨어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주 핵심적인 얘기 나갑니다. 졸다가도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자, 미국 정치가 지켜지고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희망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바이든 집권하고 미국 시민들이 완전히 실망했죠. 이제 공화당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국에서의 선거는 민주당이 완패할 거예요. 맞나 틀리나 보세요. 근데 그 기회가 어떻게 오느냐? QAnon들이 가서 캐피톨 의사당을 공격하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연방 판사들이 공화당이 판사로 만들어준 그 연방 판사들이, 트럼프가 지명했던 그 판사들이 법은 법이다, 트럼프를 위해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의 헌법을 이 땅에 실현하는 바로 그 법률가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오는 것이고, 바로 그 부서진 캐피털에서 마이크 펜스가 동성애 지지자가 아니고 거꾸로 Let's get back to work 라고 외치고 미국을 헌법을 준수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니지 그들의 공화당에게, 그 미국의 보수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의 젊은 보수 지성은 그 정도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야만 합니다. 음모론 덕질하고 앉았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끝으로 이거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나? 아주 사실적이에요. 왜 안 나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가운데 저 사진에 저분이 손원일 제독이에요. 저 제독님 아버님이 누구냐면 손전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최영섭 대령님 아드님이 누군지 곧 알게 될 건데,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적이 무장하고 배를 타고 부산을 넘보고 바다로 옵니다. 우린 제대로 된 군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선배들은 아주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적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연구합니다. 배가 없으면 배를 사오고, 낙후돼서 기술이 떨어지고 군함의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의 지력과 지략과 굉장한 전략 전술로 적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서 적을 침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킨 자유예요. 그렇게 지킨 헌법과 헌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보수라는 이름을 걸고서 저 같은 이 시대의 법철학자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발언을 왜 안 하냐고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전체주의예요. 탈레반처럼 사유하는 게 진정한 보수가 아닙니다. 우린 거꾸로 그들이 훼손시킨 그 헌법과 헌정과 우리의 법과 질서와 원칙을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지키는지,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사실적으로 싸워서 승리를 이루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강력하고 지적으로 뛰어나게 나가서 바로 손재동님과 최대령님과 같이 적들을 바다에서 수장시킬 강력한 위대한 보수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